여러분,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음식, 그 자리, 그때의 분위기까지 떠올릴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의 상당 부분은 실제 경험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다시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을 머릿속의 비디오 테이프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꺼내서 그대로 다시 재생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뇌과학 연구의 결론은 다릅니다. 기억은 재생이 아니라 재구성입니다. 즉, 떠올릴 때마다 뇌가 그 장면을 새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뇌는 이렇게 불완전한 방식을 사용할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뇌는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받는 감각 정보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뇌는 중요한 조각만 골라 저장합니다. 나머지 빈칸은 떠올릴 때 추측으로 채웁니다. 둘째, 뇌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조각난 장면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다시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없었던 장면이 끼어듭니다. 셋째, 뇌는 떠올릴 때마다 기억을 다시 저장합니다. 한 번 떠올린 기억은 그날의 감정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조금씩 수정된 채로 다시 기록됩니다. 자주 떠올리는 기억일수록 처음과 가장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실험으로도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연구진은 참가자에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어린 시절 사건을 살짝 암시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 사건을 진짜 자기 기억처럼 떠올렸습니다.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의 옷차림, 분위기, 감정까지 생생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뇌는 사실과 상상의 경계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가짜 기억과 진짜 기억은 뇌 안에서 거의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실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확신이 가나다고 해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그랬어 라는 느낌은 정확성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장면을 여러 번 떠올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다툼은 사실보다 기억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재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법정 증언과 인터뷰처럼 기억에 의존하는 모든 영역은 흔들립니다. 실제로 목격자 증언은 가장 자주 틀리는 증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은 사실 보관소가 아닙니다. 현재의 내가 과거를 매번 다시 쓰는 작업장에 더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세 가지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일은 그 자리에서 기록해야 합니다. 나중에 떠올린 내용은 이미 재구성된 버전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기억을 무조건 의심하지 마세요. 기억은 원래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면 기록을 신뢰하세요. 일기, 메모, 사진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의 기억은 오늘도 한 번 더 칠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억은 비디오 테이프가 아닙니다. 매번 새로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가짜 기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처럼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방대한 정보를 다루기 위한 뇌의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다만 이 전략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확신은 정확성의 증거가 아니다.
이 한 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